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소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땐 쓴다. 안녕하세요. 신사 챕터스의 모임장 30대 시아입니다. 와, 오늘의 새로운 패널. 네, 신챕의 새로운 얼굴 배부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연령이 연령이요? 20대, 30대 이렇게. 30대 중반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배부기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배부기라는 이유가? 배불뚝이. 아, 전혀 그러지 않으신데요? 저 원래 조금 되게 살집이 많았어가지고. 아, 지금은 성공하신 다이어트를. 아니, 성공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많이 뺐다. 요 정도.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 때문에 배부기라는 닉네임. 네. 그래서 오늘 여튼 배부기님이랑 책을 해볼 건데 먼저 한 줄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비 단식 일기, 서박하님이 하신 소비 단식 일기를 오늘 다뤄볼 거고요. 한 줄 소개를 한다면 소비에 지나치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책,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책은 배부기님? 네, 제가 준비한 책은 내 언어의 내 세계의 한계다. 이 책입니다. 저는 약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책들을 좀 찾아보다가 언어 쪽 네, 언어 쪽 책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조금 가볍게,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정의한다면? 한 줄로 정의하자면 말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해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네, 그럼 되게 간결한 소개 잘 들었고 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우선은 자기만의 방이라는 그 카카오 브런치에서 아마 출판을 해주는 출판사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스탬프가 있고 밀리의 서재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돈내산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자를 말씀드리면 서박하라는 이름을 아마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비교를 하자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쪽에서 많이 알려지신 학자이자 저자인데 이분은 그냥 브런치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일반인이시고 대신에 이제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재테크랑 거리가 먼, 그러니까 막 할부가 한 달에 한 200 정도 넘게 있고 막 이렇게 허덕이시다가 미쳤다. 내가 990만 원을 쓰다니 막 이런 식으로 그 카톡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보여주신 소비에 관해서. 그래서 이때 충격을 받고 나 좀 단식을 시작해봐야겠다 라고 시작을 해서 소비 단식 일기. 요즘 말로는 욜로의 반대말인 요노를 이제 실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ou only need one. 그래서 있으면 사지 마. 이런 느낌의 책이고요. 특이점은 한국과 케냐, 카메룬을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고 저자 소개는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식으로 책을 재밌게 브런치에서 연재를 해서 책을 내시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책은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캡처 화면이라던가 자신이 어떻게 소비 단식을 효과적으로 했는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재밌게 다뤄주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카드에서 이제 잘 긁다 보면은 한도를 상향시켜줬다라는 문자를 자주 보내거든요. 그 반대로 또 저희가 잘 안 쓰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서 한도를 낮춰놨습니다 라는 문자가 오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상향 가능 한도가 한 160만 원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잠깐만 내가 필요해서 샀는데 내가 뭘 얼마나 산 거지? 미쳤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값이 500만 원이라니 라는 프롤로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제 짚어드릴게요. 파트는 책이 파트가 총 3개로 되어 있고 이 분은 이제 새해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뭘 사죠? 달력이요? 그것도 있고 다이어리? 맞아요. 이분은 다이어리가 진짜 쓰지 않은 다이어리도 계속 쌓이고 그러면서 또 새로 사고 또 스티커 종류 있잖아요. 다꾸라고 하는 스티커일 수도 있고 그냥 스티커도 요즘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스티커도 진짜 몇 박스가 있으신데 또 사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확행 중독일 수도 있죠. 그런 식의 소비 중독 행태도 있었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이기도 한데 아이 핑계를 대면서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왜냐면 아이가 갑자기 칭얼대면서 뭐 이거 목말라 사줘 하면은 이제 스타벅스에서 매월 몇십만 원씩 충전해서 쓰시고 또 이제 아이 사줘야 되니까 하면서 사주시고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혹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어디 약속을 가다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없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갑자기 옷가게에 들어가. 그래서 새 옷을 입고 가는 거야. 이랬던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다가 이제 뭐 중요한 약속을 가다가 네. 이제 막 갑자기 물 웅덩이에 이제 튀겼어. 튀겼어. 이제 이런 중요한 약속이니까 지저분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제 그럴 때 말고는 약간 이 정도면 좀 병적이지 않나? 저자분 공감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중독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중독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 비정상 상태다라는 걸 또 모르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 또 발견하면서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박사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이분이 이제 처음에 한 다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타벅스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만 쓰자. 이번 달은 봄옷 딱 하나만 사는 거야. 먹는 건 좋은 걸로 조금씩만 사자. 근데 현실은 어땠냐면 매달 스타벅스 충전액은 30만 원을 넘고 스파 매장에서 눈 뒤집혀 산 옷은 태그도 떼지 않은 채 옷장에 처박혀 있고 방탄커피 마신다며 아이허브에서 주문한 코코넛 오일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먹고 쓰고 하는 걸 위해서 있는 소비가 아니라 안 먹고 안 쓰고 처박아 두는데 계속 사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비 단식 일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딱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 그냥 아무것도 사지 말아보자. 그래서 요즘 무지출 데이라는 키워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분은 자기의 성향에 있어서 좀 이렇게 술을 예를 들어서 막 맨날 3병씩 먹는 사람을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맞는 건 줄여나가는 방식이듯이 이분은 이렇게 줄여나갈 수는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예 딱 끊어버리자. 그래서 2020년 2월에 시작해서 1년 뒤에 종료. 1년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건 사지 않는다. 이렇게 필수용품 말고는 네네. 구매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요노라는 개념 말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립밤을 쓰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남편 거 남아 있으면 아니면 집에 찾아서 새 거 있으면 쓰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 자신만을 위한 소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땐 쓴다. 왜냐면 내가 아낀다고 남 만나는데 나 돈 없어 하면은 사실 이 사람한테 신세지는 거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4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1년의 단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했던 게 저도 적용을 했던 건데 추천을 드리는 게 혹시 대출이 있으신가요? 대출이요? 네. 얼마인지는 말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대출이 없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약간 이제 뭐 대출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뭐 신용대출도 있고 집, 마이너스 통장도 그런 있고 웬만하면 다 솔직히 말해서 카드도 대출 아닐까요? 일종의 대출이죠. 근데 이렇게 목돈 있으시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자기의 그 진단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한 게 그 빚을 먼저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있는지. 왜냐면은 내가 카드값이 500이 나가? 라고 놀란다는 거는 어떻게 어떤 할부와 어떤 대출 이자가 고정비가 얼마고 하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마이너스 통장, 보험 대출, 학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근데 이 분이 이렇게까지 사용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달에 이 이상을 벌어야지 이거를 충당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뭐 1년짜리, 2년짜리니까 그 기한까지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부로 나가는 매달이 아니에요. 매달이 아니라 나 깜짝 놀랐네. 근데 이 신용카드 대금은 이제 한 달 후가 맞겠죠. 여기 1,600만 원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한 달에 1,600만 원을 쓴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가 쓰지 않는데 유지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라던가
포토샵 프로그램, 어도비 아시죠? 네네. 어도비 같은 거. 그리고 휴대폰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점차 이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중요한 게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아이가 이제 칭얼대는 순간에 엄마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돈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텀블러에다가 물을 담고 다닌다든지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마트에 갔는데 과자 사줘라고 하면은 집에 가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자신의 생활을 많이 바꿔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소비라는 게 감정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나왔던 키워드긴 한데 보복 소비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가를 즐기잖아요. 여가 혹은 유흥을 쓰면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여유를 되찾고 내가 일한 거에 받은 보상을 좀 나를 위해 투자하는 느낌으로 사용하는데 보복 소비라는 건 어떤 느낌이었냐면 코로나 때 저희가 외출이 되게 많이 억압이 됐고 놀지도 못하고 또 마스크를 낀 채로 얘기하니까 답답하고 하는 그 감정들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풀렸을 때 막 다 해외여행 엄청 가고 그 시기에 명품 지출이 가장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못 가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쌓인 돈을 결국에는 어디 쓰긴 썼는데 그게 명품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소비가 되게 상관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482만 원 정도의 총액을 찍었을 때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할부금이 절반, 그리고 일시불로 한 게 52%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생각보다 내가 쌓인 할부가 많았구나. 다달이 뭐 3개월, 10개월짜리 해서 큰 액수인데 부담을 없이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쌓아놨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엔겔 지수라고 해서 오히려 내가 버는 가용 자금 중에 식재료 같이 이렇게 필수적인 것들을 쓰는 비율을 봤을 때는 70만 원이어서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적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배달 음식에 쓰는 것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적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식재료를 사서 내가 해먹는 거랑 그쵸. 시켜 먹거나 외식하는 거랑은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쵸 많이 나죠.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정리했지만은 7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랑의 관련성을 많이 짚어준 게 있고 저는 가장 실천으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슬플 때 소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비를 하기 전에 내가 왜 이걸 사고 싶은 기분을 가지고 있지? 라는 걸 먼저 짚어보고 소비를 그냥 일종의 시발 비용처럼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이 저자가 했던 행동이 이 저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하고 싶을 때. 그때 마음이 약간 공허하거나 불안하거나 슬프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글쓰기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조금 뭐 우울하거나 공허하고 하니까 이제 뭐 한 잔 마셔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동네마다 있잖아요. 네. 책을 좋아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텀블러 들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 정수기에서 물 한 잔 써놓고 책 읽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통해서 작은 성취를 얻고 그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중요한 게 저희가 다짐만 하면 이게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며칠 차에는 성공했다. 며칠 차에는 뭐 이렇게 한 게 좀 더 나아졌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스타벅스에 갈 때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뭐 기프티콘을 받으면 그거를 쓰는 식으로 꼭 가고 싶더라면은 점진적으로 줄일 텐데 그때 꼭 기프티콘을 활용하든지 해서 돈을 안 내는 쪽으로 좀 수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또 그냥 저희 시사 챕터스는 실천이 중요하니까 실천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생필품 같은 거나 장을 보는 날짜를 아예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이면 금요일, 왜냐면 주말을 앞두고 아니면 뭐 홈플러스 앱이 뭐 언제 할인을 하니까 그날 이런 식으로 딱 구매하는 날을 정한다라는 것도 이분한테는 유용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한테 적용한 점을 얘기를 하면서 좀 배부기님의 책을 넘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책을 읽으면 중요한 게 이 내용을 지식이나 이 사람이 그랬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읽을 당시에 제 곁에 있는 티슈를 꺼내가지고 나의 소비에서 수정할 점을 적었었어요. 티슈요? 네, 티슈. 왜 종이가 없으니까.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거 점진적으로 해봐야지 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 책을 오랜만에 펼쳤는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걸 꺼내서 봤더니 한 70% 이상은 제가 했더라고요. 약간 그 적어놓은 대로? 네, 예를 들면 그 당시 상황에서 뭐 대출 줄이기라던가 뭐 카페는 기프티콘 위주로 가기, 뭐 텀블러 자주 여름에 특히 들고 다니기, 다음에 뭐 기타 등등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실천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배부기님도 아마 이 소비를 매월 보시거나 매일 체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듣고 내가 좀 이런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좀 투두에다 적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런 허튼데 돈을 많이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쵸. 이거를 오늘 사는데 만약에 2+1이래. 근데 나 이거 좋아하니까 굳이 난 한 개만 먹고 싶은데 6개 사가지고 집에다 쟁여놓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빵 같은 거 빵 재료 살 때도 그런 거 많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약간 굳이 유통기한도 짧거든요. 막 엄청 길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드니까. 투플1도 되게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걸로 한정 짓는 것도 원플1이나 혹은 홈쇼핑 대량 구매에서 조금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비 단식 일기라는 조금 진솔하고 자신의 못난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소비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줄여나갔는가를 다룬 책을 전달드려 봤고요. 나는 어디서 세고 있을까? 한번 자기의 카드 이용 내역이나 그런 거 체크해 보시고 이 책을 같이 따라가면서 나도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것들을 적어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라는 책입니다. 시아님은 말을 이쁘게 하시는 편이에요? 저요, 노력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쵸. NTJ시잖아요. 저도 NTJ여가지고 막 쏘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특성상 말이 이쁘게 나올 수 없어요. 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손님들한테 전화가 와도 약간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거나 동생이랑 얘기할 때도 이쁘게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약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책을 찾아봤는데 혹시나 저와 같은 NTJ들이 있다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 몇 개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 책, 어쨌든 책 소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그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은 높은데 굳이 이걸 왜 봐야 되지? 약간 싶다가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니까 이걸 한 거야.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약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나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도 꼬아서 듣거나 꼬아서 맞아요. 말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자존감도 많이 좀 올리고 약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약간 자존감을 좀 많이 다뤘다. 그쵸. 그러니까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페이지 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나와요. 1장에 몇 번, 두 번째 장에서 몇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의아했다가, 이제,
다 읽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리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억에 남았던 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시아님은 어떻게 인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쵸? 네. 근데 작가님은 그걸 꼬집은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너무 저한테는 이건 어쨌든 전 처음이니까 네. 저한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고하셨습니다는 내가 고생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가 겪었던 장소가 그 고생한 장소가 아니라 배움의 장으로 바뀐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배움의 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 딱 이 내용을 딱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그냥 박수치면서 나왔는데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고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구나. 약간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고 그 다음으로는 포스팅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산미가 강한 커피라고 칠게요. 내가 이제 그리고 블로그 하는 사람이에요. 포스팅을 블로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커피를 마셨는데 산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엔 안 맞아. 만약에 시아님이면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고 산미가 너무 저는 정답을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카페를 자주 갑니다. 근데 저는 산미 있는 맛보다는 바디감 있는 맛을 고소한 맛을 더 좋아해요. 근데 이 카페는 산미 있는 카페를 다뤄서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님 기준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80점. 80점. 좋네요. 80점. 굉장히 전 만족합니다. 굉장히 말씀을 되게 예쁘게 잘해주셨는데 이제 작가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셨거든요. 이제 서로는 그렇게 시아님이랑 똑같이 얘기하고 근데 저랑은 안 맞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멘트가 아니라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가 정말 너무 잘 맞으실 거예요. 이제 긍정적으로 바꾼 거죠. 그래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팔로워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많이 늘고 뭐 그랬다.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긍정의 말로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군요. 그쵸. 네. 그래서 맨날 누구를 만나면 짜증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있으실까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그냥 만나면 가봤자 싫잖아요. 또 그런 얘기 할 텐데 라는 생각하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랑은 엮이기 싫은 것 같이 이것도 똑같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라. 약간 이런 거를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해볼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할 때 꿀팁이라고 적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을 완화하는 표현을 찾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이해하는 표현을 찾아라. 세 번째는 글을 나아지게 만들 표현을 찾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에는 예시가 쓰여 있거든요. 근데 저는 김종원 작가님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거 인쇄 나오잖아요. 책이 많이 팔리면.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책 구매하셔서 제가 쓴 전략을 또 쓰시네요. 네.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아니면 한번 해주세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멘트를 김종원 저자님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하면 말 이쁘게 할 수 있어. 이제 축약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다 그 한마디에 집약이 다 돼 있는 거였어. 집약이 다 돼 있었어. 하십시오,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약간 궁금하신 분은 아니면은 저기 신사채톱스 저희 소모임 있거든요. 오플에 들어오셔서 DM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좀 책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혹시 그러면
그 배부기님께서 여기서 내가 이런 건 적용해야겠다는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이 내 책 말이 이랬던 것 같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돌려 말하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듣기 싫은 거 있으면 너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하지 마. 약간 이렇게 좀 하던 사람이었었는데 네. 이제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말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전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 뭐 그러니까 인상에 남았던 구절은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방금 한 거고, 네,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쵸.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저도 좀 저 나름의 심리학적으로는 뭐든지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엔티제라고 하시면서 공격이라고 느껴질 때는 뭐지? 이랬는데 근데 또 돌이켜보면 저는 그게 나름 저의 그 넛지 전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마케팅적으로도 뭐든 부정어를 쓰는 거를 즐겨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평소에도 많이 제 안에 있었던 거라는 거를 얘기하면서는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산미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근데 제가 그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소비단식 일기 실천이 이게 정말 알알이 포도알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그게 아쉬워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얇은 책이라고 얕보지 마시고 이것도 직접 사서 보세요. 네. 그래서 자 추천 대상 하나씩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비단식 일기는 내 카드 값이 너무 많고 카드 결제일이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이 책은 화가 많은 엔티제 분들. 엔팁들. 네. 엔팁들 꼭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부기님 모시고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그리고 소비단식 일기 달아봤고요. 두 책 다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사 챕터스 많이 놀러오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